경기도 농업기술원 환경농업과에 있는 이진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경기도 곤충 산업에서 간단하게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곤충,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후반은 대벌레 위주로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교재는 좀 안 맞을 거예요. 교재를 작년 거 그냥 그대로 좀 있어가지고요. 내용은 오늘 있는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가 곤충 농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2014년도 93호에서 거의 한 100농가 두 배로 늘어나다가 이제 재작년 17년, 18년 해가지고는 거의 정체 상태에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신고를 하고 그냥 폐업 신고를 안 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 여기 허수가 좀 있는 상태고요. 실제 농가는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떤 수치상으로 보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곤충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흰점바위 꽃무지가 전체 매출에서 경기도 매출에서 거의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가장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갈색거저리, 그리고 귀뚜라미도 이제 많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지금부터 한 11년 됐죠. 경기도가 이제 광역단체로는 최초로 곤충산업 연구회를, 산업곤충 연구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산업곤충을 사육하고 계신 분들의 이제 자체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농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육 곤충농가 시설 개선 사업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곤충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좀 큰 행사를 했었어요. 저희 경기도 농업기술원 생긴 이후로 역대 가장 많은 외부인들이 오셔가지고 곤충에 관련돼서 그런 축제를 벌였는데, 원래 올해도 5월 달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좀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지금 아쉬운데요. 코로나만 해결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태고요. 간단하게 그냥 경기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연구했던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저희 원래 이 산업곤충 연구를 경기도 연천에 있는 소독자원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기관이고요. 거기 있을 때 저희가 유인 트랩을 해서 함정 트랩, 전데요. 포충망을 해서 이제 여러 곤충 많이 잡았습니다. 참고 여기가 열쇠전망대예요. 열쇠전망대고 여기 이제 DMZ 아니죠. 그래서 지금 요쪽은 북한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남한이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곤충이 잡히나 그런 건 저희가 연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658회에서 658종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헌상에서는 947종 있는 걸로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채집해서 확인하는 거는 658종 있는 걸 확인해가지고요. 그중 잠깐 빨리 되겠네. 이 중에서 저희가 28종을 선발을 해가지고 산업화 유망 곤충으로 저희가 선발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2017년도에 멸종위기종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물방개가 우리 많이 봤었던 물방개가 이제 멸종위기종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곤충 종류가 2022종에서 2026종으로 멸종위기종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양서파충류가 7종에서 8종. 그래서 양서파충류가 8종, 곤충류가 26종이 멸종위기 곤충이 되겠습니다. 멸종위기 곤충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곤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함부로 잡거나 아니면 표본을 만들거나 사육하거나 그러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 환경부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청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사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658종 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물장군, 붉은점 모시나비, 애기불 솥동구리, 깊은산 부전나비, 쌍꼬리 부전나비, 꼬마 잠자리,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늘 있게 될 왕은점 표범나비 해서 멸종위기곤충 26종 중에 7종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왕은점 표범나비가 되겠는데요. 얘는 표범나비는 다리가 몇 개일까요? 혹시 대벌레 사육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면 안 되는데. 한 분. 많이 안 계시구나. 원래 퀴즈 내서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 표범나비는 다리가 몇 개일까요?
여섯 개요? 원래 6개 있었는데요. 예, 4개가 맞습니다. 다리 2개가 태아돼서 4개가 있어가지고 분류학적으로는 네발나비과예요. 다리 네발나비인 거고 모양이 표범문이 닮았다 그래서 이제 표범나비로 불리고 있고요. 분류학적으로 네발나비과, 네발나비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왕색 은점, 큰 하얀 은색 점이 있다 그래서 왕점 표범나비입니다. 그림상에서 안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은색 점이 있다 그래서 왕은점 표범나비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특징이 있어요. 혹시 여기에서 다른 나비에는 볼 수 없는 하트가 있는데 하트 찾으실 분 있나요? 하트? 사랑의 하트. 꼬리는 그죠, 날개 끝에 여기 지금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데 유일하게 하트 무늬가 있는 나비가 왕점 표범나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집하실 때 이 하트 무늬를 보시면 아 이게 왕점 표범나비 혹시 알 수 있고요. 되게 사진상은 이러는데 실제적으로는 되게 크고 되게 완전 화려해요. 특히 암컷은 더 화려해가지고 다 잡았을 때는 와 이쁘다 그 정도 감탄사 나올 정도로 이쁜 곤충이고요. 얘는 그렇지만 왕점 표범나비는 멸종위기 곤충이기 때문에 함부로 잡으시면 안 되고 혹시 잡으셨다 그러면 방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깊은 산에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야산에 살아요. 이렇게 꽃이 많은 야산이면 양지바른 야산에 좀 많이 살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 멸종 위기종 중에서는 좀 그래도 그 개체수 많은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가 알에서 성충까지 한 143일이 걸려요. 그래서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좀 그 야생에 사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멸종위기 금개구리 저희가 연구를 했어요. 금개구리가 얘가 이제 성충인데요. 여기에서 왜 금개구리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금색 어디요? 그렇죠. 전체가 금색깔이 아니고 요 노란 줄, 금색 줄이 2개 있다 그래서 금개구리가 되겠습니다. 얘도 멸종위기종이고요. 얘 같은 경우 이제 알이구 성충인 올챙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산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알을 우리 그 계곡에 한 2월달, 3월달에 가면 알 덩어리가 막 물에 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봤거든요. 1650개가 있더라고요. 한 무대에 세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대기를 낳지는 않고요. 이렇게 개보다 작게 한 3, 40개 정도 되는 알 덩어리를 여기저기 낳습니다. 그래서 얘가 있는 그 한 마리가 낳는 거 제가 세봤더니 700 몇 개를 낳아요. 대신에 한 무대기 전체로 낳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3, 40개씩 부분적으로 해서 수초에 좀 많이 낳는 편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올챙이 때도 특징이 있어요. 얘가 왕족이 거의 금개구리 왕족의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 금색 비슷하게 일반적인 올챙이는 색깔도 좀 까만색, 짙은 갈색이면서 좀 거뭇한 느낌 있잖아요. 색깔도 연하면서 더 큰 특징은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금줄이 있어요. 그래서 올챙이 시기에도 얘를 딱 보면 아 금개구리구나 딱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반 개구리에 비해서는 좀 화려한 편입니다. 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키우다 보면 이렇게 우리 강아지 할 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얘는 그것도 돼요. 근데 얘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생물체가 그런 건 가능한 것 같아요. 많이 사람과 접하다 보면 좋게 말하면 사람한테 길들여지는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그 자연에 좀 멀어지는. 얘 같은 경우에는 먹이를 이렇게 주다 보면 이제 먹이 주러 가면 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만져도 괜찮을 정도. 그래서 애완곤충으로 키우면 크기도 그렇게 많이 안 크거든요. 이쁜데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그런 좀 한계는 있습니다. 다른 개구리에 비해서 크게 작으면서 이쁘고요. 얘가 멸종위기종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다른 우리 참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가면 펄쩍 말뛰어가는데 얘는 사람이 근처까지 가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제 아주 가까이 가면 뛰어가지만 그래서 어떤 그런 주위 천적들한테 많은 노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싶은 편이고요. 개구리 중에서 참개구리랑 금개구리는 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참개구리 논에 보면 논 주위나 있다가 사람이 가면 펄쩍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대신 월동은 어디서 할까요, 얘네들 월동? 예? 그렇죠. 물속 좋아하지만 월동은 그 근처 그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월동을 해요. 보니까 이렇게 엉덩이 비벼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산개구리라고 들어보셨죠? 북방산개구리나 계곡산개구리, 산개구리. 걔는 산자가 붙었잖아요. 걔는 산을 좋아해요. 우리 식용으로 먹는 게 북방산개구리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겨울에 계곡에서 물속에서 돌을 들치며 나오는 개구리가 그 산개구리가 되겠어요. 걔네는 대신에 걔네들 산은 사는데 또 월동할 때는 반대. 월동할 때는 물을 찾아와요. 그래서 계곡 같은 데서 월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 그거 들쳐가지고 몰래 먹은. 근데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그러시면 안 되고요. 어떤 이 산개구리와 참개구리 종류는 이렇게 습성이 다르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걸 한번 행사를 했어요. 또 멸종위기 좀 저희가 하면서 또 언론 홍보를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2016년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500마리 키워가지고 이제 이 방생 행사를 했고요. 여기는 임진강 평화습지원이라 그래서 그 경기도 산하에 있는 그 공원, 조그만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500마리 그리고 그해 8월인가 9월에 500마리 1000마리를 저희 방생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KBS, MBC 다 봤었고요. 지금 인터넷에 저 치시면 아마 이때 아마 그 동영상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산은줄 표범나비. 얘는 산에 사는 은색 줄이는 표범나비예요. 그래서 얘는 한 1000m 고지 정도에 있는 높은 산에 사는 거고요. 얘가 화학산, 가평 있는 화학산에 서 찍은 사진인데 채집한 장소에서 이렇게 되게 높은 데 살아요. 아까처럼 이제 알, 애벌레 상태 똑같고요. 여기 사진 잘 안 나타나는데 아까는 점이 있었잖아요. 얘는 뒤에가 이렇게 줄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 사는 은색 줄이 있는 표범나비가 사는 줄 표범나비고요. 얘는 은색 줄이 크게 보면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보시면 이렇게 줄이 있고요. 아까는 이 뒷면, 앞면 뒷면인데 얘는 또 암컷 수컷이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수컷은 일반적인 그 표범나비 색깔인데 암컷은 이렇게 갈색, 짙은 갈색, 쥐색 이런 색깔 나타나고 있고요. 색깔은 얘도 마찬가지로 암컷이 좀 더 큽니다. 크고 더 이쁘고요. 뒤를 보시면 이렇게 줄이 나 있는 표범나비가 되겠습니다. 얘를 이제 저희가 그 사육하는데 자연교미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이제 암수 한 쌍을 놓으면 이런 식으로 알을 보이시나요? 노란 게 점이 여기 알이고요. 아니면 이게 안 될 때는 이제 인공교미를 저희가 시켜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산란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습실 처리하거나 화분에 놓으면 이제 부화를 해가지고 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산란수는 180개 정도. 수명은 암컷이 한 60일, 수컷이 한 40일 정도 이렇게 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25도씨에서 아래 성충까지 80일 정도. 아까 왕전 표범나비는 140일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한 거의 반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얘네 사육할 때 저 실험할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키웠고요. 대량 사육할 때는 이렇게 화분에다가 종지나무를 키우고 그 안에다가 이제 쫄대 박아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다 이제 알을 낳고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사슴풍뎅이인데요. 사슴풍뎅이는 이 뿔이 사슴 같다 그래서 사슴뿔 같다 그래서 사슴풍뎅이고요. 얘는 그 지금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는 종류가 장수풍뎅이라는 사슴벌레잖아요. 근데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좀 더 다른 곤충을 찾을 수 없을까 해서 이제 선발하게 됐는데 색깔이 되게 이뻐요. 밑에 암컷 수컷인데 특히 수컷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얀 무늬에 검은 줄이 있어가지고 되게 이쁜 그런 곤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알 성충 한 90일 정도 걸리고요. 근데 저희가 실험한 건 아쉽게도 크기도 괜찮은데 산란수가 너무 적었어요. 한 20개밖에, 거의 한 100개 정도 나와야지 좀 곤충에서는 그 경제성이 맞다고 보는데 산란수가 적어서 좀 추가 시험이 좀 필요한 그런 단계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고치에서 사슴벌레가 이제 깨어나오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길 앞잡이인데요. 모양이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게 이쁘죠? 길 앞잡이는 길을 앞장선다 그래서 길 앞잡이에요. 우리가 그 산길, 양지바른 산길을 가다 보면 갈 때 얘가 한 2, 3m 있어요. 이렇게 가면 멀리 숲속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물론 도망가는 데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한 2, 3m 앞에 훅 나가서 앉아요. 또 가면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가는 산길을 길을 앞장선다 그래서 길 앞잡이라는 이름이 달려 있고요. 얘가 왜 그러냐면 얘는 그 양지바른 사냥터 흙을 좋아해요. 좀 전에 후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숲속으로 가지 않고 그런 양지바른 황토 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게 되어 있고요.
얘는 영어로는 타이거 비틀이에요. 호랑이 딱정벌레죠. 굉장히 그 육식성이 강한 그런 곤충이고요. 여하튼 이제 이빨을 보시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름은 옛날에 비단길압잡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공적으로는 길압잡이고요. 모양이 워낙 이쁘기 때문에 비단길압잡은 비단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되게 이쁜 곤충이 되겠습니다. 얘는 얘 키울 때는 마찬가지로 육식성이기 때문에 그 먹이곤충, 귀뚜라미나 미러미나 같이 키워주셔야 되고요. 산란수는 한 92, 이게 거의 100개 정도니까 산란수는 괜찮죠. 이제 이게 땅 속에 한 2, 3mm 파고 이렇게 알을 낳아요. 이렇게 알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얘가 깨어나면 좀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는 데가 이렇게 음지가 아니고 양지, 개활지에 그 사양토 있는데 밀도 그 유충과 성충이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 야산 아니면 야산 황토길, 양지바른 황토길에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발생하는 것도 5월 중하순부터 6월 초 이때 많이 발생하고 하반기에 발생한다는 때는 개체수 되게 적고요. 채집하시려고 그러면 이때 이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암수구별하는 방법이요. 요 큰 터, 요 입에서 이게 전체가 하얀색이면 수컷이고요. 요 반만 하얀색이면 암컷이에요. 얘네는 이제 육식성이니까 곤충을 사육을 해서 키워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파밤나방이랑 귀뚜라미랑 동해 등의 약충을 줘봤을 때 다 잘 먹는 편이에요. 잘 먹는데 파밤나방이나 동해 등 유충은 더 좋아하는데 이거는 아마 행동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야생에서 호랑이가 아무리 그 뭐 사냥을 잘하고 사자가 사냥 잘한다 그래도 우리 TV에 보면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몇 번 실패를 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압잡이가 어떤 귀뚜라미나 그런 먹이 줬을 때 한 번에 딱 성공하는 게 아니라 몇 번, 두세 번 시도를 해서 그 다음에 성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귀뚜라미 약충은 얘네보다 빠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포식률이 좀 떨어질 게 아닐까 싶고요. 또 쉽게 키우려고 저희가 인공 어묵 파는 소시지 같은 걸 줘봤는데 얘는 또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키우려고 그러면 그런 그 우리가 곤충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얼려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이 발생했을 때 얼려놓으면 쉽지 않을까 싶어서 얼은 걸 해봤는데 성충은 얼은 거 거의 안 먹어요. 살아있는 거 위주로 먹고 유충은 다행히도 얼어있는 거 좀 먹어요. 그런데 저기 좀 문제점이 있죠. 얘네가 이렇게 땅속에 파고 살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으면 대충 넣어주면 그냥 가다가 걸리면 딱 먹잖아요. 근데 죽어있는 거는 우리가 먹이를 근처에 놔줘야 돼. 그러니까 유충이 죽어있는 거 먹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힘들어. 살아있는 게 더 편하지.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빨 보세요. 아기 때도 얘는 포식성이 호랑이에요. 호랑이 새끼야 진짜. 그래서 요 땅을 파고 땅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 지나가는 먹이 있으면 탁 낚아서서 먹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스프링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여기. 그래서 땅속에 이렇게 있다가 근처 먹으면 탁 이런 식으로 엄청 빠르게. 그래서 땅속 그 구멍은 되게 원형이에요. 완전 원형. 그래서 얘 그 머리 크기 있잖아요. 머리 크기가 구멍 크기예요. 1령, 2령, 3령 잠시 꺼내 놓은 건데 1령은 머리가 두 폭이죠. 두 폭이 한 0.2mm. 2령은 두 폭이 0.3mm. 3령은 두 폭이 한 0.5mm. 얘가 3령이 되겠고요. 얘가 2령이에요. 1령은 지금 여기 없고. 그러니까 요 구멍 사이즈 보면 얘가 1령이다, 2령이다, 3령이다 알 수 있어. 대신에 얘는 땅속에만 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의 땅속에 사는 곤충 같은 경우에는 땅속이나 그 나무 속에 사는 곤충 같은 거 보면 턱은 엄청 강해, 이빨은. 왜냐면 나무를 뚫고 가야 되니까. 근데 대신 몸은 엄청 약해요. 왜냐면 굳이 이런 데 노출된 데가 아니잖아요. 나무로부터 땅으로부터 보호를 받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빨은 이렇게 튼튼하게 무섭게 생겼지만 이 몸뚱아리는 그냥 되게 약하게 생겼죠. 왜냐하면 이 땅속에서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속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애를 잡아먹기 때문에 아까 유충이 죽은 걸 먹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더 힘들지. 가까이 넣어주려고 그러면. 그런 거는 좀 단점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플로랄 폼이라고 오아시스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키워봤는데
황토든 뭐 모래를 섞든 플랫폼이든 1년에서 3년까지 가는 거는 잘 돼요. 뭐 92%, 85%인데 이제 분량 그 통계할 때 A는 같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3년 상태에서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3년 상태에서 한 200일, 200일이면 3, 6, 18, 6개월 이상 걸리는 거죠. 6개월 동안에 계속 먹이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게 아쉬운 게 1년에 3년까지는 쉽게 크는데 3년에서 그 성충은 되는 데 있어가지고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먹이 공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경제성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장점은 이쁘고 그 우리 개미 키울 때 식으로 땅 속에 파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굴을 파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찰하기도 좋고 또 이제 먹이 사냥 특히 남자들이 좋아하거든요. 딱 넣어주면 귀뚜라미 같은 거 넣어주면 한 몇 번 실패는 하지만 해서 잡아먹는 그런 모습을 어떤 뭐 잔인하긴 하지만 어차피 그 가장 자연적인 그런 생태 공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단점은 육식성이기 때문에 먹이 곤충을 넣어줘야 된다는 것과 3년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 그런 단점이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무당 천적인데 얘는 꼬마 남생이 무당벌레라 그래서 얘는 조그매요. 0.5cm. 그래서 이름이 꼬마 남생이 무당벌레예요. 얘는 육식성이고요. 알, 1령, 2령, 3령, 4령에서 번데기 돼서 성충이 되는. 얘는 얼마나 그 육식성이 좋으냐면 1령 때 보면 지보다 덩치 큰 진딧물을 끌려가면서 먹어요. 얘 같은 것도 얘도 먹거든요. 얘 끌려가면서 얘 먹어요. 얘 또 장점은 이거예요. 알에서 성충까지 12일밖에 안 걸려. 사이클 엄청 빨라요. 천적으로 그리고 알은 한 1000개 나요. 수명은 암컷이 100일, 수컷은 120일. 한 3달, 4달, 서너 달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얘 천적으로 사용할 때도 그래서 좋아요. 그만큼 포식력이 많고 오래 사니까. 대신에 안 좋은 거는 워낙 잘 먹으니까 키우는데 힘들어요. 먹이를 계속 갖다 줘야 돼. 그리고 이제 노랑무당벌레인데요. 이름이 색깔 노란색은 노랑무당벌레. 그냥 단순하게. 그런데 크게 이제 우리 무당벌레 하면 제일 흔한 게 알고 있는 건 뭐죠? 진딧물 잡아먹는. 그치, 포식성 무당벌레고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뭐 먹고 살까요? 여기 예? 잎엽육? 땡. 이야. 학교들도 공부 잘했어. 시험을 잘 봤죠. 공부 못해도. 그러실 것 같아. 때려잡는 게 눈치가 엄청 빠르셔요. 얘는 이 오이나 호박이나 고추 키울 때 흰가루병 생기잖아. 얘는 그 흰가루병 균사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식균성 무당벌레라 그러는데 하얀 게 흰가루병 균사예요. 얘를 먹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요거는 저 끝나고 다음에 올 때 이영수 박사가 이제 이거 전공이에요. 무당벌레. 이거 노랑무당벌레 전공이고 거기서 전부 다 자세히 설명해 줄 거고 여기서는 무당벌레가 아주 이런 게 있다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얘가 이제 약간 어느 분께서 여비를 먹는다 그러는데 무당벌레가 일반적으로는 포식성 천적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무당벌레인데 아까 노랑무당벌레는 얘도 마찬가지로 그 흰가루병을 먹기 때문에 천적으로서 우리 농업에서 사용할 가치가 있는 거고요. 얘는 식물성, 식식성 무당벌레. 얘는 여비를 먹고 사는 무당벌레가 되겠고요. 가지나 감자 그런 데 해충이 되겠습니다. 무당벌레가 크게 세 종류가 있는 거죠. 육식성, 식균성, 식식성. 그리고 세 가지가 있고요. 얘는 아까 그 일반적인 무당벌레는 껍데기가 뺀질뺀질해요. 근데 얘는 잔털이 조그만 엄청 많아. 잔털이. 그래가지고 딱 보면 탁한 느낌이 있어, 그죠? 큰 28점박이 무당벌레, 28점박이 무당벌레가 해충인데 28개 세기는 힘들잖아요. 봤을 때 이렇게 탁한 느낌이 있는 무당벌레는 이제 해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학생들 교육을 할 때 해충과 곤충과 익충의 차이가 뭐냐 혹시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선물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에 말할 때 이거 해충이 다른 말을 쓰잖아요. 해충과 또 익충,
좋은 곤충. 그리고 또 맞습니다. 공부 잘하시는데 진짜. 사람 관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곤충이라는 거는 그 과학적 생물학적인 용어고요. 뭐 다리가 세 쌍, 날개가 두 쌍, 더듬이 한 쌍, 뭐 머리, 가슴, 배 나눠지고 생물학적인 용어고 일반적으로 해충과 익충은 사람이 나한테 도움되는 익충인 거고 나한테 도움 안 되면 해충인 거예요. 근데 진딧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두 개가 천적으로서는 무당벌레 종류랑 진딧벌이라고 있어요. 걔는 진딧물에다가 알을 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부화를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진딧벌을 판매도 하고.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무당벌레 키우는데 진딧물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한테는 진딧물이 익충이에요. 근데 이 진딧벌은 우리 자연 선택이 많거든요. 얘가 와서 진딧벌에 알을 까버리네.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진딧물에다가 그러면 얘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진딧벌이 해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충과 익충의 차이는 아까 말씀하신 식으로 사람의 관점이다. 나한테 도움되면 익충, 해가 되면 해충. 제일 비근한 게 이제 배추흰나비 같은 경우가 우리 배추 농사 지으신 분들한테는 엄청 해충이지만 또 한평에 나비 축제 할 때 그때는 이제 배추흰나비 나비 날리 행사하기 때문에 그건 또 익충이 되잖아요. 한 마리 한 3, 4천 원 해요 그때 판매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다.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한테 미안해서 그래요. 얘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 해충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러니까 가지나 농업하는 데서 갖고는 해충이 맞는 거죠. 하지만 얘 같은 그런 식성, 더 좋게 얘기하면 초식성 곤충인데 초식성 곤충이죠. 이런 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연천에 제가 있을 때 2016년도에 그 요즘은 제2청사에서 이런 곤충 전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동형 곤충 생태관이라서 전시할 때 제가 따로 이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제 밑에는 뭐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그리고 나무에는 대벌레, 그 위에는 그 나비 종류, 배추흰나비나 아니면 산림 표범나비나 그런 거 전시해서 영감애들 되게 좋은 게 콩, 인삼 전시를 하는데 장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장미가 엄청 인기가 많아요. 이쁘니까. 장미, 뭐 백합, 화해 다 전시하는데 곤충이 들어가면 얘가 더 인기가 좋아요. 움직이니까. 장미 같은 게 이쁘긴 하지만 이쁘다 가잖아요. 근데 얘는 움직이니까 그래서 전시 효과가 좋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형 곤충 생태관에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그런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멸종 위기종 사진전 같이 했고요.